혜인아, 네. 왜 화가 났어? 하크니스 방식에 대해 알아가면 알수록 신기하긴 한데 한편으론 화가 나요. 왜? 지금까지의 제 공부가 부정당한 기분이니까요. 부정한 적 없는데? 부정하잖아요. 하크니스 방식만 맞고 지금 우리나라 교육은 다 썩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하크니스를 처음 배우는 사람은 많이들 그렇게 오해해. 근데 너 그거 알아? 하크니스 강사들은 대부분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어. 사기꾼들이네. 우리나라 교육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오히려 긍정해. 어떻게 긍정을 해요? 그걸 이야기하려면 이제 우리가 했던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인간의 뇌가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 좀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해. 앞의 내용은 다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여기만 이해하면 돼. 여태까지 계속 얘기했는데 또 종합해야 돼요? 내가 너의 이해를 위해 단순하게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좀 있거든. 쌤도 사기꾼이네요, 그럼. 좋아요. 한번 해보시죠. 내가 저번에 기저핵에 있는 거미줄과 대뇌 피질에 있는 거미줄을 다르게 표시했는데 사실 같은 거미줄을 써. 이 정도는 용서해드리죠. 고마워. 이 정보들이 계속 생기고 연결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거미줄처럼. 그리고 이 네트워크가 바로 나의 지식 체계가 되는 거야. 다 했던 말들이잖아요. 다 했지. 그런데 이 두 개념을 다시 보자. 이 개념은 처음에 서로 약하게 연결돼 있어. 그게 무슨 의미예요? 다시 생각하지 않으면 쉽게 둘을 연결하던 생각이 끊어진다는 거지. 그럼 그 생각을 반복하면 할수록 강해져요? 그렇지. 그리고 반복하면 할수록 이 둘 간의 연결이 강해져서 기저핵에서 담당한다고 했지. 마치 자동 반응처럼. 근데 저번에 처음 두 개념을 잇는 건 대뇌피질이 한다고 했잖아요. 생각해서 연결을 만드는 거니까. 그렇지. 그럼 종합해보면 처음 두 개념이 연결될 때는 대뇌피질을 사용하지만 점점 반복하면 할수록 기저핵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렇지. 그럼 기저핵이나 대뇌피질 이런 건 저장 공간이 아니라 연산 장치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정확해. 실제로 이외에도 몇 개의 연산 장치들이 더 있지만 우리가 공부나 학습할 때 쓰는 주 연산 장치들은 이 두 가지니까 이 두 개만 있다고 생각해도 충분해. 그리고 이걸 토대로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짜잔! 기저핵은 자동 연산 장치, 대뇌피질은 의미 연산 장치. 근데 이 컴퓨터는 뭐예요? 처리해야 하는 정보가 들어왔을 때 어떤 기계를 쓸지 결정을 내리는 곳이지. 컨트롤 타워인 거야. 여기를 전전두엽이라고 해. 오호, 그럼 이제 인간이 어떻게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는지 보자. 악수 문제 기억나지? 네. 그럼 그 문제라는 정보가 일단 해마에 들어올 거잖아? 그럼 이 가운데 컴퓨터랑 나머지 두 컴퓨터가 회의를 해.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그럼 여기서 기저핵을 쓰면 저처럼 조화합이 떠오르는 거고 대뇌피질을 쓰면 순열의 합처럼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근데 많이 반복하게 되면 기저핵을 쓴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냥 여기서 대뇌피질을 쓰면 좋은 거 아니에요? 무조건 좋지는 않아. 왜냐면 기저핵은 소비 전력이 1등급이고 대뇌피질은 5등급이거든. 뭔 소리예요? 기저핵을 쓸 때 너의 에너지 소모가 훨씬 적다는 거지. 그리고 이 전전두엽이란 놈의 유일한 목적은 너의 생존이야. 얘는 인류 평화 이런 거에 전혀 관심 없어. 그냥 너만 잘 살면 돼. 그러기 위해 최대한 에너지 소모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지. 아, 그래서 처음에는 대뇌피질로 연결되어 있던 것들도 점점 기저핵에서 담당하게끔 바꿔버리고 싶은 거구나. 자동 반사적으로 나와야 에너지를 덜 쓰니까. 훌륭해. 그럼 이제 수능이라는 시험을 예시로 들어서 공부에 대한 얘기를 좀만 더 해보자. 왜 수능이에요? 수능이 너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면서 어려운 시험이니까. 좋아요. 그럼 이 그림을 보자. 이게 수능 수학 영역 3점짜리 문제라고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수능 수학 문제라는 건 결국 개념과 개념을 꾸준히 연결시켜 가다 보면 문제가 풀린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물론 이것도 단순하게 시킨 거지만 이해하는 데 문제가 없을 거야. 그럼 지금 이 문제를 푼 학생을 네가 설명해 볼래? 어느 정도까지는 대뇌피질을 사용해서 사유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기저핵을 사용했네요. 그렇지. 아마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거야. 그럼 3점짜리 문제는 다 맞출 수 있겠네. 그럼 5등급인데요? 5등급은 대한민국 평균이란 뜻이야.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다는 뜻이지. 그렇긴 하네요. 그럼 4점짜리 문제들은요? 혹시 개념이 4개인가요? 그렇지. 근데 4점 중에서도 쉬운 4점이 있고 어려운 4점이 있으니까 일단 쉬운 4점을 개념 4개, 어려운 4점을 5개라고 해보자. 좋아요.
그럼 이제 5등급이 4등급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를 말해줄래? 아, 기저핵은 연쇄작용을 못하니까 이 다음 개념을 연결시키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유형별 학습에 너무 익숙해진 학생들의 전형적인 문제점이야. 유형을 비틀거나 혹은 단원과 단원이 결합된 문제가 나오면 아무 생각이 안 나요 하는 거지. 이거 전에 누가 했던 말 같은데? 시끄러워요. 그럼 4점짜리 문제를 푸는 건 이거겠네요? 마지막은 왜 파란색이야? 계산할 땐 생각 없이 해야죠. 그냥 계산인데. 하산하도록. 더 가르칠 게 없다. 장난 아니죠? 근데 이렇게 문제를 풀 수도 있어. 바꾸는 건 무슨 의미예요? 내가 기저핵을 사용해 막혔을 때 대뇌 피지를 사용해 뚫어맸을 수도 있지. 오, 그렇네요. 다시 말해, 이 선의 색깔은 문제에 따라 그리고 사람에 따라 가지각색일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이런 식의 공부를 하고 경험을 해. 무슨 말이냐면 의식하지 못했을 뿐 하크니스 방식은 어느 정도 하고 있다는 거야. 단지 생각의 과정에 파란색 비율이 맞냐, 빨간색 비율이 맞냐의 차이겠지. 그래서 너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 전혀 부정되는 게 아니야. 오히려 그 토대가 있어야 하크니스를 받아들이기 더 쉬워져. 그러나 아마 파란색 선이 많은 아이들은 벽을 느끼기 쉽겠지. 왜냐면 빨간색 선이 필요한 순간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빨간색 선을 만드는 힘이 좀 약하니까. 빨간색 선을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은 하크니스를 통해 배우니까 하크니스는 결국 시험을 잘 볼 때도 쓸모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크니스 방식을 꾸준히 훈련하다 보면 내가 가진 거미줄이 그만큼 촘촘해지겠지. 그럼 커지는 건 뭐예요? 개념 자체를 많이 저장해두면 커지는 거야. 수열의 합이 뭔지 알고는 있어야 새로운 연결도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아, 됐다. 다 이해했다. 제가 이 모형으로 하크니스를 설명해 볼게요. 자, 일단 재료는 내가 만들어 놓긴 해야 된다. 즉, 공식이나 정의 같은 건 암기해 두고 있어야 한다. 그럴수록 내 거미줄은 커진다. 이게 수능 시험으로 치면 범위겠죠? 범위 안의 개념들은 알고 있어야 하니까. 그리고 하크니스 방식을 통해 거미줄이 촘촘해진다. 그리고 촘촘해진다는 건 문제를 풀 때 파란 선들이 적어진다는 거니까 계속 더 촘촘해지도록 훈련해야 한다. 그러면 빽빽한 거미줄로 인해 수능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맞출 수 있다. 맞죠? 훌륭해. 여기까지가 하크니스 1단계야. 빨간색 선으로 연결시키며 공부하기. 심지어 계산조차도. 2단계도 있어요? 수업에서 보여지는 건 대부분 1단계밖에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고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여기야. 저도 이게 끝인 줄 알았는데요. 이게 끝이면 이런 사태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점선은 뭐예요? 가장 효율적인 풀이 과정, 출제 의도라고 하지. 아, 거미줄이 빽빽하면 많이 돌아갈 수 있겠네요. 그럼 당연히 시간도 오래 걸릴 거고. 아, 악수 문제를 수열의 합으로 푸는 건 시험장에서 오히려 불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잠깐, 이거 내가 질문했던 거잖아? 그렇지. 이 학생은 아주 훌륭한 학생이지만 시험에서는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도 높아. 아마 5등급 정도 나왔지 않았을까? 아, 그래서 쌤이 다시 수능 봤을 때 5등급 나왔고. 아무튼 거미줄이 빽빽한 상태랑 빽빽하게 만드는 능력이 다르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해. 시험 볼 때 빽빽하면 안 좋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필요할 때 대뇌피질 회로를 잘 쓸 수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정확해. 이게 하크니스 2단계랑 어떻게 연결돼요? 2단계가 뭐예요? 채웠으면 비우기. 느낌은 오는데 쉽게 말해줘요.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학습하지 말라면서요.